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오늘은 스포츠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프로풋볼 NFL 결승전이자 미국 스포츠 최대 이벤트 슈퍼볼이 내일 모레 2월 3일 일요일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머세디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곳 남가주의 LA 램스와 동북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맞붙는 제53회 슈퍼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 그 창사 30주년 기념식에서 허브 웨슨 씨 의장이 LA 램스를 좀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일에 치게 되면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그 유니폼을 입고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거 분명히 ed 램스가 이길 텐데, 자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항상 뭐 이런 빅게임에서는 그렇긴 한데 특히 이번 슈퍼볼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팽팽하지 않은가, 전력적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무래도 경험과 연륜, 조직력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그리고 상승세, 그리고 뭐 스타 군단의 LA 램스, 그래서 참 팽팽한 그 접전을 벌일 것으로, 그러니까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11승 5패, 그래서 AFC 전체 2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서 이제 슈퍼볼까지 진출했는데 이 팀의 강점은 역시 뭐니 해도 조직력이죠. 그렇죠. 그 빌 벨리책 감독이 17년을 이 팀을 이끌었는데 그동안 19년을 이끌었는데 그동안에 17년을 두 자리 승수를 기록했으니까는요. 정말 그 얄미울 정도죠. 네, 그렇죠. 컨시스턴시의 정말 화신 같은, NBA로 치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그렉 포포비치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팀은 기복이 없는 팀이라는 거. 항상 보면 좀 노쇠한 것 같고 이제는 좀 하향세 타지 않을까 싶어도 항상 성적을 냅니다. 그 특히 올해 이 3회 연속 슈퍼볼 진출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버펄로 빌스가 90년대 4회 연속 진출. 근데 버펄로 빌스는 4회 연속 준우승만 차지해서 4번 연속 슈퍼볼 올라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요. 마이애미 돌핀스가 1970년대 3회 연속인데 지금 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3회 연속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찌됐건 이 빌 벨리책 감독의 감독의 능력, 이거 굉장한 강점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탐 브레디죠. 41살의 노장이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NBA 정상급 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고, 특히 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와이드 리시버가 이렇게 강한 팀은 아닌데 줄리안 이델먼, 크리스 오간, 럽 그런코스키 같은 와이드 리시버, 타이트 엔드 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패싱 공격하고 있고, 특히 올 시즌에는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강력한 것이 러닝백 소니 미첼이라는 선수가 아주 급부상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좀 루키인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시즌 중에는 931 러싱 야드에 6개 터치다운 기록했는데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 들어서 아주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거의 MVP급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매 경기 뉴잉글랜드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는 뭐 스페셜팀 수비도 뭐 탄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LA 램스 같은 경우는 그 13승 3패, NFC 전체 2위. 그래서 전적면에서는 뉴잉글랜드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낫고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램스 시절에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계속 5할 승률을 밑돌던 만년하위 팀이다가 2016년 LA로 연고지 이전을 하면서 변신을 하는데 첫 해에는 4승 12패로 부진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 30살에 최연소 감독이죠. 션 맥베이 감독을 임명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년차 쿼터백 자렛 고프가 성장하면서 11승 5패의 아주 좋은 성적 기록했고요. 올해는 더 좋은 성적 13승 3패 기록하면서 결국 슈퍼볼까지 진출했습니다. 자렛 고프 쿼터백의 급성장, 24살밖에 안 됐는데 이 선수가 급성장하면서 팀이 달라졌고, 로버트 우즈, 브랜딘 쿡스, 쿠퍼컵 같은 이 와이드 리시버들이 자렛 고프의 공을 받아서 공격에 나서고 있고, 특히 이 강점이라면 러닝백이 강하죠. 톰 걸리 주니어가 슈퍼스타 러닝백이고, 또 올 시즌에는 CJ 앤더슨이 12월에 LA 램스와 계약했는데 이게 아주 최고의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 2경기에서 압도적으로 활약하면서 대단한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 또 LA 램스의 사실 가장 큰 강점은 수비입니다. NFL 최강의 수비진인데 디펜시브 태클 에런 도널드는 올 시즌에 무려 색을 20.5개를 기록해가지고 단연 NFL 1위입니다. 그리고 팀 전체 색의 절반이고요. 그래서
자타공인하는 NFL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이 선수 대단한 선수고요. 그리고 디펜시브 엔드 엔다마쿵서 이 선수도, 이 선수도 뭐 유명한 선수죠. 네.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괴물 같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괴물 같은 수비수들이 있는 LA 램스가 막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올 시즌 이제 슈퍼볼 우승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그 재미난 접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전력을 비교해 보면 뭐 말씀해 주셨지만 LA 램스가 밀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이제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승자가 될 거라고 점치는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대단하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객관적인 순수한 전력만 놓고 보면 LA 램스가 좀 앞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 탐 브래디가 명성은 있지만 객관적인 기록만 놓고 보면 자렉 거보다 나은 것 같지는 않고요. 수비가 특히 압도적으로 LA 램스가 뛰어나고요. 그 러닝백 대결도 물론 이제 소니 미첼 선수가 뉴잉글랜드에서 급부상하긴 했지만 CJ 앤더슨과 터드 걸리 주니어가 있는 LA 램스가 남은 낫지 밀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LA 램스가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어떤 그런 저력이라고 그럴까요? 오랜 경험했다는 큰 경기에 강한 그런 저력이 굉장히 좀 그 LA 램스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특히 그 탐 브래디가 관록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기록상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이런 그 접전에서 항상 이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터치다운 패스를 많이 연결시켜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그 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공격을 자기 진영에서 상대 진영까지 이렇게 드라이브해 가는 과정에서 좋은 패스를 많이 하고 결정적인 터치다운은 뭐 러닝백이나 이런 선수에게 시키게 되니까 실제로는 터치다운은 뭐 한두 개밖에 기록을 못 하더라도 사실상 그 탐 브래디가 그런 전체적인 조율 같은 게 참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LA 램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좀 득점을 하면서 앞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접전식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면 이 4쿼터 막판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 그래서 LA 램스가 좀 앞서가는 그 LA 램스의 어떤 젊음이라든가 또 객관적인 전력의 우위 이런 점을 좀 내세워서 초반부터 좀 앞서가는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LA 램스가 전력은 좋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인트루이스 램스 시절에 12년 동안은 계속 승리를 5할 밑을 밑돌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지금 주축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경험이 이렇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비하면 별로 없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 부족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터치다운을 한 2개 정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앞서가야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의 그 이 예상은 뉴잉글랜드가 이길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데 사실 이게 뭐 NFL 결승전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일요일 오후에 미국 사람들은 하나로 묶는 그냥 하나의 뭔가 초대형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포츠적인 거 빼고 다른 쪽으로도 이게 좀 화제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입장권 티켓이 참 관심인데 현재 슈퍼볼 티켓은 거의 매진됐고 약간의 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가장 저렴한 경기장 최상단석 가장 위에 있는 그 거기가 2,800여 장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2,720라고 합니다. 진짜 비싸네요. 꼭대기인데. 그리고 이번 슈퍼볼 티켓의 평균 가격은 $4,636라고 하니까 거의 $5,000 가까이 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상석, 가장 좋은 석, 선수단 벤치 바로 뒤에 있는 선트러스트 클럽 섹션 좌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20,000에 판매된다고 하니까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정가거든요. 이걸 이제 안표로 구입할 경우에는 몇 배. 그래서 뭐 슈퍼볼은 통상 5배, 10배 뛴다고 하니까는요. 아마 이 가장 좋은 자리는 몇십만 달러를 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못 가면 집에서 TV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볼 당일 TV 보는 것도 참 궁금한데 미국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슈퍼볼을 그러니까 TV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TV로 본 사람들 숫자가 1억 340만여 명이고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43.1%로 집계돼서 대단한데 이것도 그나마 2013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올해는 보스턴과 LA 연고 팀이 맞붙기 때문에 좀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난해는 필라델피아랑 이 뉴잉글랜드가 맞붙었기 때문에 북동부 팀들 많이 맞붙어서 약간은 좀 우리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이 슈퍼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소비 부분인데
미국인들이 엄청난 돈을 이 슈퍼볼 썬데이 하루에 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2007년에 제41회 슈퍼볼에서 미국인들이 쓴 돈이 총 87억 달러. 슈퍼볼 썬데이에. 한국 돈으로 하면 9조 7천억 원.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돈을 하루에 썼다고 하니까 대단하고요. 이후에 계속 늘어나 가지고 2011년 45회 슈퍼볼 때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2016년 제50회 슈퍼볼 때 155억 달러. 한국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금액. 예, 그래서 대단한데 전미소매협회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이번에도 한 150억 달러 가까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워낙에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니까 슈퍼볼을 개최하는 도시 그 지역은 슈퍼볼 이 한 경기 개최만으로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할 정도로 그렇겠어요. 엄청난 돈을 쓴다고 하고요. 그 이번 슈퍼볼 개최지가 아틀랜타 아닙니까? 조지아주 애틀랜타가 경제적 효과 대략 4억 달러. 4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기업이잖아요. 기업들이 그 굉장히 이 매출을 많이 올리는 또 그런 날이 슈퍼볼 썬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미 가금협회 그 닭과 관련된 그 역시 닭고기입니까? 닭고기죠. 그래서 슈퍼볼 그 올해 슈퍼볼 썬데이에 13억 8천만 개의 닭날개 치킨윙이 판매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대단합니다 하니까. 정말. 예, 가격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치킨 많이 먹는 날이 될 것 같고요. 또 세계 최대 피자 체인 하면 피자헛인데 피자헛이 배달로만 150만 장을 지금 피자헛을 배달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또 광고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 재밌죠. 이 광고 단가도 지금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53회고요. 지난해가 52회인데 52회 슈퍼볼 당시 30초 광고 단가가 500만 달러. 그랬어요. 기억이 나요. 초당 가격이 16만 7천 달러. 그러니까 1초당 1억 8천만 원, 거의 2억 원 가까이 되는 정도의 엄청난 돈인데 이번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오른 것 같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530만 달러에서 550만 달러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기업들도 참가하죠. 기아자동차는 2010년부터 9년 연속 슈퍼볼 광고에 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아자동차 광고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튼 대단한. 그러니까 스포츠를 안 좋아하시거나 풋볼을 안 좋아하셔도 슈퍼볼 썬데이에 TV 앞에 앉아 계셔서 보시면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볼 게임이 있는 날은 경기도 경기지만 아마 저처럼 해프타임 쇼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 53회 슈퍼볼은 해프타임 쇼가 어떻게 되고 또 그 중계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올해는 일단 그 중계 방송부터 살펴보면 CBS TV가 중계 방송합니다. 경기 시작 시간이 LA 시간 오후 3시 30분이고요. MBC, 박스, CBS가 그 NFL의 3대 메인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방송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중계하는데 CBS가 그 50회 슈퍼볼 중계에서 이번에 53회 슈퍼볼 중계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CBS가 20번째로 중계하는 슈퍼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BS가 이번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115개의 카메라를 준비해서 중계한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고요. ESPN 데포르테스가 스페니쉬로 중계 방송하고요. 그리고 영국도 BBC, 스카이 스포츠 등이 중계 방송하고 CTV, CTV2, TSN 등이 캐나다로도 중계 방송하고 호주도 세븐 네트워크, 세븐메이트 등이 중계 방송하고 트루비전스, 트루스포츠라고 해서 태국도 중계 방송하고 ESPN이 또 뉴질랜드에 중계 방송하고 이렇게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중계 방송합니다. 여기 뭐 한국에서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중계한다고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저희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내셔널 앤썸. 올해는 그 글래디스 나이. 노장이죠. 올해 74살. 글래디스 나이트 앤 핍스가 유명하죠. 이 사람은 솔로보다는 글래디스 나이트 앤 핍스가 유명합니다. 남동생들과 함께 만든 그룹이고요. 가족 그룹인데 이 미국 팝 역사에서 보기 드문 그러니까 여성 리드 보컬에 남성들 코러스. 이거 글래디스 나이트 앤 핍스의 이제 독특한 점인데 옛날 가수인데. 옛날 가수 R&B 소울 가수인데 이번에 74살에 노익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합타임 쇼는 메인 그 헤드라이너가 바로 마룬5입니다. 마룬5 팝밴드죠. 마룬5이 헤드라이너고 이 마룬5는 아시다시피 LA 출신입니다. 마룬5이 헤드라이너 공연자고요. 그리고 빅보이라는 그 아웃캐스트라는 그 힙합 듀오의 멤버죠. 빅보이가 나오고 또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가 또 나와서 네. 게스트로서 마룬 5과 함께 합타임 쇼를 구성하는데 사실 합타임 쇼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 외에도 뭐 제이지 래퍼로 너무 유명하죠. 또 리한나 바베이도스 출신으로 세계적인 R&B 소울 가수 리한나라든가 카디비 래퍼 이런 사람들도 섭외가 갔었는데 다 거부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마룬 5과 빅보이와 트래비스 스캇이 최종 결정됐는데 이 아시다시피 그 콜린 캐퍼닉 논란 때문에 네. 이 NFL이 콜린 캐퍼닉을 징계하고 NFL 구단주들이 담합해서 콜린 캐퍼닉과 계약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NFL이 인종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이 세계적인 이 팝 슈퍼스타들이 NFL 합타임쇼 공연을 그러니까 슈퍼볼 합타임쇼 공연을 거부했습니다. 네. 거부해서 줄줄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마룬 5과 빅보이와 트래비스 스캇이 결국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마룬 5 빅보이 트래비스가 또 굉장히 지금 욕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왜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 이런 NFL 합타임 쇼에 갈 수가 있느냐? 너희들도 유색 인종들인데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래서 욕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마룬 5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받는 돈 50만 달러를 그 이 사회운동 비영리 기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네.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 챙기는 게 아니라 전액을 다 기부한다. 이럴 때 좀 정치성이 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이 콜린 캐퍼닉 파문 이후로 이 NFL이 이 슈퍼볼 하프타임에 슈퍼스타를 섭외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네. 이 콜린 캐퍼닉 문제 때문에 네. 예, 팝스타들이 좀 거부하고 있다고 거부하고 합니다. 있다. 예, 그래서 네. 이 문제도 좀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이 하프타임 쇼가 예전 같이 뭐 세계적인 정말 슈퍼스타들이 나오는 네. 그런 모습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런 논란은 있지만 어찌됐건 네. 또 슈퍼볼은 슈퍼볼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번에는 우리 LA 팀이 올라갔으니까 네. 이것 LA에서의 그 시청률도 높을 거고 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소리도 많이 지르실 텐데 제가 램스가 이기고 정말 그렇게 좋은 경기를 펼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못 나올지도 몰라요.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네, 제가 워낙에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잠시 후에는 또 우리 박형경 기자와 함께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슈퍼볼을 재밌게 보는가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석 기자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